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6번째 이야기. 돼지와 후추. 오늘도 샤디와 행복하시고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앨리스는 잠시 집을 바라보고 서서 이제 어떻게 할까 망설였다. 그때 갑자기 숲에서 제복을 입은 하인이 허겁지겁 나오더니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다. 역시 제복을 입은 개구리같이 동그란 얼굴에 커다란 눈의 하인이 문을 열었다. 두 하인은 모두 길고 구불구불한 가발을 쓰고 있었다. 앨리스는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해서 숲에서 약간 옆으로 살금살금 나왔다. 물고기처럼 생긴 하인은 먼저 겨드랑이에서 자기 크기만한 커다란 편지를 꺼내들었다. 그러고는 상대방에게 건네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작 부인께 전하는 편지입니다. 여왕 폐하가 보내신 크로케 경기 초대장입니다. 개구리 하인은 똑같이 엄숙한 목소리로 단어 순서만 약간 바꿔 대답했다. 여왕 폐하께서 보내신 편지군요. 공작 부인에게 전하는 크로케 경기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둘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는데 그러다 구불구불한 가발이 서로 엉키었다. 앨리스는 이걸 보고 깔깔 웃음이 터져서 들킬까봐 다시 숲으로 달려가야 했다. 다시 살짝 내다보자 물고기 하인은 보이지 않았고 개구리 하인만 문 옆에 앉아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앨리스는 수줍게 문으로 다가가서 노크했다. 개구리 하인이 말했다. 그렇게 노크해봤자 소용없어. 2가지 이유 때문이지. 첫째, 내가 너처럼 문 밖에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둘째, 지금 안에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거든. 아무도 너 소리를 들을 수 없어. 과연 집안에서는 요란한 소음이 들려왔다. 누군가 계속 악을 쓰고 울부짖는 소리에 재채기하는 소리, 가끔 그릇이나 주전자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도 났다. 앨리스가 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들어가죠? 하인은 앨리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이어갔다. 만약 너와 나 사이에 문이 있다면 너가 문을 두드리는 게 말이 되겠지. 예를 들어 너가 집안에서 문을 두드리면 내가 너를 내보내 줄 수 있지. 개구리 아이는 이렇게 말하는 내내 하늘만 쳐다봤다. 앨리스는 참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지도 몰라. 눈이 머리 꼭대기에 쏠려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질문하면 대답은 해주겠지. 앨리스는 더 크게 물어보았다. 제가 어떻게 들어가요? 개구리 하인이 대답했다. 나는 내일까지 여기 앉아 있을 거야.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면서 커다란 접시가 곧장 하인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다. 접시는 코를 살짝 스친 다음 뒤에 있던 나무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다. 아니면 모레까지도. 개구리 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앨리스는 더 힘주어 물었다. 내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제가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그걸 제일 먼저 물어야지.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앨리스는 그런 말은 듣기가 싫어 정말 화가 나려고 했다. 정말 불쾌해. 여기 동물들하고 이런 식으로 말싸움하느라 미쳐버릴 지경이야. 하인은 자기가 했던 말을 다양하게 반복할 좋은 기회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나는 여기 앉아 있을 거야. 가끔씩.
여러 날 동안.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너가 원하는 대로. 개구리 하이는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절망스러웠다. 아, 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겠어. 완전히 바보잖아. 앨리스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문을 열자 곧바로 커다란 부엌이 펼쳐졌고 사방은 연기로 꽉 차 있었다. 부엌 한가운데는 공작 부인이 다리가 세 개인 의자에 앉아 아기를 어르고 있었다. 요리사는 화덕에 몸을 기울여 숲으로 가득 찬 듯한 커다란 솥을 휘젓고 있었다. 숲에 후추를 너무 많이 넣었구나. 앨리스가 재채기를 간신히 멈추고 중얼거렸다. 방 안 가득 후추 냄새가 진동했다. 공작 부인조차 간간히 재채기를 했고 아기는 잠시도 쉬지 않고 재채기를 하거나 울어젖혔다. 부엌에서 재채기를 하지 않는 건 요리사와 하덕 근처에 앉아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는 커다란 고양이 둘뿐이었다. 앨리스는 먼저 말을 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 걱정하며 입을 열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고양이가 왜 저렇게 웃고 있나요? 공작 부인이 대답했다. 채셔 고양이니까 그렇지, 돼지야! 공작 부인이 마지막 단어를 너무나도 사납게 말하자 앨리스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곧 그 단어는 앨리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아기를 보고 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앨리스는 용기를 내어 대화를 이어갔다. 저는 채셔 고양이가 항상 저렇게 웃는지 몰랐어요. 사실 고양이가 웃을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공작 부인이 대답했다. 다 웃을 수 있어. 대부분 웃지. 앨리스는 대화를 시작된 게 기뻐서 예의를 깎듯이 차렸다. 저는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너는 아는 게 많지 않구나. 정말 그래. 앨리스는 공작 부인의 말투가 너무 거슬려서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는데 요리사가 솥을 화덕에서 내리더니 다짜고짜 손에 잡히는 건 뭐든 공작 부인과 아기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먼저 부지깽이가 날라왔고 냄비와 접시, 그릇들이 계속해서 날라왔다. 공작 부인은 그릇에 맞았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기는 아까부터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서 우는 건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앨리스는 공포에 질려 팔짝팔짝 뛰었다. 아, 제발 조심하세요. 아기의 조그만 코에 맞겠어요. 그때 보기 드물게 커다란 냄비가 아기 코 근처로 날아와 아기의 코가 떨어져 나갈 뻔했다. 공작 부인이 쉰 목소리로 성을 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만 신경 쓴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잘 돌아갈 거다. 앨리스는 자기가 아는 걸 자랑할 기회가 생기자 냅다 쏟아냈다. 그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과 밤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만 해도 그렇죠. 지구는 중심축을 도는데 24시간이 걸리잖아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도끼 얘기를 하는 거냐? 저 애의 목을 베라. 앨리스는 요리사가 그 말을 듣고 행동에 옮길까봐 불안해서 쳐다봤지만 수풀을 젓느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앨리스는 말을 이어갔다. 24시간이 맞잖아요. 아니, 22시간이던가? 공작 부인이 말했다. 아, 신경 쓰지 마라. 숫자라면 질색이니까. 그러고는 안고 있는 아이를 다시 어르기 시작했는데 자장가 비슷한 노래를 부르면서 한 줄이 끝날 때마다 아이를 세차게 흔들었다. 내 사내 아이가 재채기를 해대면
야단을 치고 때려야 한다니까. 화를 돋우려고 작정하고 어른 놀리는 법을 알고 그러는 거니까. 합창. 요리사와 아기가 함께 불렀다. 와, 와, 와. 공작 부인은 이 절을 부르는 동안 아기를 위아래로 거칠게 휙휙 흔들었다. 조그맣고 불쌍한 아기가 어찌나 울부짖는지 앨리스는 가사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내 사내아이가 재채기를 해대면 혼쭐을 내고 때려야 한다니까. 아이가 마음만 먹으면 후추를 제대로 즐길 수 있으니까. 합창. 와, 와, 와. 공작 부인은 앨리스에게 아기를 내던지더니 이렇게 말했다. 옛다. 하고 싶으면 아기를 좀 얼러도 된다. 나는 여왕폐하와 크로케 경기를 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 공작 부인은 서둘러 방을 나섰다. 요리사는 나가는 공작 부인을 향해 프라이팬을 집어 던졌으나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앨리스는 아기를 안는데 꽤 애를 먹었다. 아기가 괴상하게 생긴 데다 불가사리처럼 팔과 다리를 사방으로 뻗어댔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기를 잡았을 때 증기기관차를 삶아 먹은 듯 커다랗게 코를 골고 있었고 몸을 계속 접었다가 쭉 펴는 통에 처음 1, 2분간은 그저 간신히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게 다였다. 어느 정도 아기 달래는 법을 파악하자마자 앨리스는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만약 내가 데려가지 않으면 하루 이틀이면 아기가 죽고 말 거야. 이대로 두고 가면 살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마지막 문장을 크게 말하자 작은 생명체는 대답으로 꿀꿀거렸다. 이제 재채기는 멈춘 상태였다. 꿀꿀거리지 마. 그렇게 하면 네 생각을 전혀 표현할 수가 없어. 아기는 다시 꿀꿀댔다. 앨리스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근심 가득한 눈으로 아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기의 코는 사람 코라기보다는 돼지 코와 훨씬 더 비슷할 정도로 심한 들창코였고 눈도 아기치고는 몹시 작아지고 있었다. 앨리스는 아기의 생김새에 도저히 정이 안 갔다. 하지만 그냥 울고 있는 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며 눈물이 맺혔는지 보려고 다시 아기 눈을 쳐다보았다. 아니었다. 눈물 자국은 없었다. 앨리스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가야, 너가 돼지로 변할 거라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 그러자 불쌍한 작은 생명체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걸어갔다. 앨리스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얘를 집에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분명하게 꿀꿀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아기 얼굴을 내려다보고 화들짝 놀랐다. 이번에는 의심할 바 없이 확실했다. 아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분명 돼지였다. 앨리스는 돼지를 계속 안고 걸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은 돼지를 내려놓았더니 돼지는 숲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앨리스는 마음이 놓였다. 저게 사람이었다면 너무 못생긴 아이로 자랐을 거야. 하지만 돼지치고는 잘생긴 돼지였어.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돼지와 닮은 아이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바꿔줄 수 있는 확실한 해결 방법을 안다면 좋을 텐데. 그때 앨리스는 몇 미터 떨어진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채셔 고양이를 발견하고 멈칫했다. 채셔 고양이는 앨리스를 보고도 가만히 웃기만 했다. 앨리스는 성격 좋은 고양이라고 생각했지만 발톱이 아주 길고 이빨도 많아서 깍듯하게 대하기로 했다. 채셔 고양이야. 앨리스는 고양이가 그 이름을 좋아할지 어떨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 약간 조심스럽게 불러보았다.
하지만 고양이는 좀 더 크게 미소만 지었다. 그래, 아직까진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부탁인데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줄래? 고양이가 대답했다. 그건 너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있지. 어디든 상관은 없는데. 그럼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겠네. 앨리스가 설명하듯 덧붙였다. 어디든 도착하기만 한다면야. 채셔 고양이가 말했다. 넌 틀림없이 어딘가에 도착하게 될 거야. 계속 걷는다면 말이야. 앨리스는 그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해보았다. 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 고양이가 오른발을 흔들며 설명해 주었다. 저쪽으로 가면 모자 장수가 살고 이쪽으로 가면 채셔 고양이는 다른 쪽 발을 흔들며 말했다. 3월 토끼가 살아. 가고 싶은 대로 가렴. 둘 다 제정신이 아니거든. 하지만 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한테 가고 싶지 않아. 그건 어쩔 수 없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다 미쳤거든. 나도 미쳤어. 너도 미쳤고. 내가 미친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앨리스가 물었다. 넌 분명 미쳤어. 그렇지 않고선 여기에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 앨리스는 그 말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물어보았다. 그리고 너는 너가 미쳤다는 걸 어떻게 알아? 우선 강아지는 미치지 않았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 말은 맞아. 자, 그렇다면 봐봐. 걔는 화가 나면 으르렁거리고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지. 나는 기분이 좋으면 으르렁거리고 화가 나면 꼬리를 흔들거든. 그러니까 내가 미쳤지. 그건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가르렁거린다고 표현해. 너 마음대로 표현하렴. 그나저나 오늘 여왕의 크로켓 경기에 갈 예정이니? 나도 정말 가고 싶은데 아직 초대받지 못했어. 거기 가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고양이는 이렇게 말하더니 스르륵 사라졌다. 고양이가 사라졌지만 앨리스는 하도 이상한 일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리 놀라지 않았다. 앨리스는 고양이가 있던 자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말이야, 아기는 뭐가 됐어? 묻는다는 걸 깜빡했지 뭐니. 앨리스는 고양이가 그렇게 등장한 게 자연스럽다는 듯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기는 돼지로 변했어. 그럴 줄 알았지. 채셔 고양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또 사라졌다. 앨리스는 고양이가 다시 나타날 것 같아 잠시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잠시 후 앨리스는 3월 토끼가 살고 있다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모자 장수는 전에도 본 적이 있으니까 3월 토끼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 지금은 5월이니까 완전히 미치지는 않았겠지. 적어도 3월처럼 미쳐있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중얼거리며 위를 쳐다보니 채셔 고양이가 또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었다. 채셔 고양이가 물었다. 너 아까 돼지라고 했니? 무화과라고 했니? 돼지라고 했어. 그리고 너가 그렇게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어지러워. 알았어. 채셔 고양이는 그렇게 대답하더니 이번에는 꼬리끝부터 서서히 사라졌고 몸이 다 사라진 후에도 미소는 한동안 남아있다가 사라졌다. 와, 미소 짓지 않는 고양이는 많이 봤지만 고양이는 없는데 미소만 있다니.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신기한 장면을 본 것 같아. 앨리스가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다지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3월 토끼의 집을 찾을 수 있었다.
굴뚝이 토끼 귀처럼 생겼고 지붕은 털로 엮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물토끼의 집이 분명해 보였다. 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앨리스는 왼쪽 손에 든 버섯을 먹기 전에는 집 근처에 가기 싫어서 버섯을 먹고 키를 60cm 정도로 키웠다. 그래도 약간 망설여져서 집을 향해 걸어가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결국 완전히 미친 토끼일 거야. 대신 모자 장수를 보러 갈 걸 그랬나?